김갑수 선생님. 제가 아까 이렇게 들어오면서 악수하면서 이 선거의 해석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침에 제가 조간신문을 봤는데 청와대 발언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심기일전해서 국민 뜻을 받들어서 국가 개조에 이제 매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거를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국가 개조 소리를 하면 안 될 텐데 정상적이라면 정부 혁신을 해야 되겠죠. 몇 가지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지금 세월호 전국으로 촉발된 국가의 무능이라는 거는 현 행정부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개조는 하면 안 된다. 아니, 정부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좀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국가라는 거는 몇 개의 단위로 층위로 나뉘어 있는데 네.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국가가 아니라 5년간 위임받은 행정부의 책임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제 재집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대개조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의욕을 모르지는 않아요. 네. 우리 사회가 뭐 오랫동안 쌓인 정부 적폐가 있다 해서. 혁신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가? 이건 뭐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도대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라고 의료 정책을 바꾸고자 할 때 공화당 의원들, 상대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진 노력을 했는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도 네. 그때 집권자들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때론 협박을 하지만 때론 무진 애를 씁니다. 네. 왜 야당을 그렇게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가? 야당에게 일정 정도 지분을 주어서 국민 여론이 많이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을 때 적어도 반대하는 여론을 야당이 수렴을 해서 야당 대표가 대통령 내지 집권 세력에게 협조를 하면 그 국면은 넘어가는 겁니다. 즉 야당에게 힘을 실어줄 때 전국이 원만해지면서 타결이 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은 야당 분열책, 즉 지지 세력과 야당은 철저히 분열이 돼 있어요. 왜? 야당이 무력하니까. 뭘 해도 안철수 대표나 김한길 대표가 뭐라고 외쳐봐야 되는 일이 없으니까 야권 지지자들도 그쪽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자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박근혜 정부 쪽에서 무언가 야권에 혹은 반대 세력이 협조를 얻어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즉 야권의 힘을 너무 안 실어줬을 뿐더러 상당한 정도로 야권 무시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국가 개조라는 말을 선의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개조할 것은 정부 내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 지역에서 개조해야 될 것은 여야의 힘의 복원, 힘의 균형이에요. 지난 1년여 동안 우리가 봤지만 야당 총재가 대통령 만나려고 2, 3개월을 애원을 하는 모습을 우린 봤어요. 이러면 네. 정부로서도 어떻게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 국가 지금 개조에 간 우리 김갑수 평론가의 말씀에 저는 일부 동의하면서 제가 좀 반론을 네.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국가 개조는 국민의 지상명령입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국가 개조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하시는 말씀은 이번에 우리가 국가를 개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 지상명령이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야기된 모든 책임의 응집으로서 발생한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 정부부터가 혁신하고 개조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다 동의하는 게 60년의 적폐. 우리가 그동안에 적어도 민주화 30년, 그리고 또 우리가 산업화 30년, 이 60년을 달려오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놓쳤던 부분,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분출이 돼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이 5년간 단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 내놓은 게 뭐냐면은 국가 대개조. 그 국가 대개조 속에서는 지금 물론 말씀하시는 정부가 공직사회가 혁신돼야 되고 정부가 바뀌어야 되고 저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청와대와 대통령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국가 개조의 한 부분으로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야당하고의 소통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그런 부분에 야기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안전 대한민국 혹은 아니면 대한민국이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게 큰 장애 요소다 그런다면 그거조차도 저는 다 바뀌어야 되고 개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대개조가 이 아픈 상처를 딛고 이제 그 60년의 적폐를 보면서 이것은 여야 대통령 국민 할 것 없이
저는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국민들도 저는 같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개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동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좀 반론을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황장수 소장님. 아니, 받아서 하시죠. 저는 그 열도 개조론이라고 동의하기가 옛날에 너무 일본에 어려워요. 있었죠. 네, 열도 개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국가 개조라는 워딩은 썩 좋은 워딩은 아닙니다. 일제도 왜냐하면 말이죠. 개조라는 것은 이게 타의에 의해서 그 네. 이 바꾸는 부분을 의미하니까요. 근데 사실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핵심은 우리 사회의 오랜 그 수십 년간 누적된 부패 유착 구조, 개발 성장 시대에서 이 관용을 맞죠? 베풀어왔던 그건 부인할 수 없죠. 예, 부패 유착 구조가 핵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그 구석구석의 틈새에 잘못된 그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관피아 척결을 외치는 와중에도 그 포소코니 뭐 이런데 관피아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피아라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하고 또 순환 구조를 없애려고 했을 때는 이는 법과 제도로서 완비가 돼야 될 문제지. 이 문제를 그 뭐 이 공무원 기강을 잡는다고 과거처럼 최고 통수권자가 이야기를 한다고 잡힐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박근혜 이 정부에서 지난 1년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지지도가 유지되어 온 핵심은 제가 여러 번 다른 데서도 이야기해 왔는데 역대 정권이 손대지 못한 부패 유착 구조에 대해서 척결을 갖다가 나름대로 하려고 했다라는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인정을 했고 특히 정권 자체나 그 주변에 이 대형 부패 비리 사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좌우 진보 보수를 막론할 것 없이 역대 모든 정권이 부패했죠. 부패에 관한 심각한 문제들이 대통령 첫건부터 있었죠. 가족까지. 네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원전 비리 척결이라든지 지하 경제 탈세, 역외 탈세, 더 나아가서 이 공공기관의 개혁, 부패 척결, 더 나아가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력들이 지난 연말을 거치면서 상당히 약해졌어요.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고 기득권이 굉장히 저항을 했죠. 이러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살짝 흐지부지하게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세월호 사건이 난 겁니다. 만약에 부패 척결을 처음대로 가속화해서 지속해 왔을 때 그 세월호 사건이 났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이걸 이용해서 우리 사회를 완전히 정말 제대로 척결하는 부분에 힘이 더욱더 실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조금 하고 마칠게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것저것을 다 잘하려 하다가는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창조 경제도 잘하고, 뭐 네.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이거 지금 한국적 현상에서 한국만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우선순위를 예, 그러면 줘야 지금 된다, 이거죠. 우선순위는 어쨌든 세월호 부분에서 부패 유착 구조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즉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토대에서 사회를 투명화하고 제도를 개선한다라는 부분에 이 부분을 남은 임기 3년 6개월 동안에 철저하게 하고 간다 그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도 남고 네. 다음 대선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너무 지금 산만한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딩을 개조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그럼 정부 혁신이라는 자. 표현이 좋다는 얘기죠? 그건 뭐 아, 정부 이게- 혁신이라기보다요. 그냥 분명하게 네. 용어의 사용 차이가 우리 생기는 사회 건데 부패 유착 구조에 이 척결을 척결이다. 하겠다고 그대로 황 선생 정리하는 뭐 말을 의견에는 갖다가 지금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이견이 없어요. 아니, 지금 근데 말씀하시는 부패 비리 포함해서 네. 그리고 정부 공직사회 혁신, 네. 정치권의 혁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까지의 혁신까지를 포함해서 네. 그 모든 것을 네. 뭉뚱그려서 같은 얘기가 아니, 아닌데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전혀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오늘 같지가 않죠? 네. 제가 굉장히 보수파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같지 60년, 않죠? 예. 60년 적폐 해소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네. 저 어렸을 때는 동해에서 작은 증명서 뗄 때도 급행료라는 걸 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건너갈 때 교통신호 체계를 아무것도 아닌 양 생각하고 그냥 막 다녔어요. 지금 그럽니까? 6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대단히 지속적으로 소위 선진 시민사회에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 발전을 딛고 그 다음 하나씩 가는 것이지 그냥 뭉뚱그려서 60년 동안 다 잘못됐으니까 새로 시작합시다. 이것은 무슨 건국이념도 아니고 뭡니까? 자, 구체적으로 세월호로 아니, 들어가자고요. 아니,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아니 60년의 적폐라고 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네, 그 과거에 쌓였던 60년 동안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고도 성장 사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고 또 민주화 30년을 압축적으로 예, 예.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많았다. 기본을 놓친 부분이 많더라. 그런 것들을 찾아보니 그것은 사회, 국가 구석구석에 있더라. 이게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거를 문제를- 국가 대개조라는 얘기를 꺼낸 것이고요. 지금 우리 김평론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부 혁신의 문제, 그리고 또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 부재다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도 이건 정치 개조의 부분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문제를 잘 푸는 길은 문제를 잘 이해하는 일입니다. 세월호 하나만 압축시켜서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20년으로 좁혀져 있었던 배 수령을 법안을 바꿔서 30년으로 규제 철폐를 안 했더라면 세월호는 운행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쭉 나오는 거 있죠. 규제에 대한 문제. 그건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막 들어가서 2008년 접어들어서 이명박 그 법안이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는 와중에 그 법안이 있었죠. 통과된 게 네. 2011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을 네. 줄이죠. 네.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그러는데 노무현 정부의 재난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이 안전 매뉴얼이 그대로 존속했더라면 일단 컨트롤 타워는 존재하는 겁니다. 김장수 안보실장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현대의 재난이란 군사가 움직이는 군사와 자연재해가 포함된 개념이라는 게 그때 당시 수립된 재난에 대처하는 안보 매뉴얼이었어요. 자, 잠깐만 그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박근혜 정부를 일방적으로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엇이 문제냐 하는 거죠. 우리가 쭉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측면에서 과거로 돌리는 측면들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이 규제는 암덩어리다 해서 무분별한 규제 철폐론이라든지 성장 지상주의라든지 대기업 우선주의가 철폐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이 문제가 국가의 경영 철학이 다시 검토돼야 될 국가 개조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 얘기는 묻어두고 공무원 부패 비리만 얘기한다. 그건 영원한 문제예요. 아니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네. 뭐냐면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철학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가 개별적으로 제가 틀리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을 마치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 또 특정 정부에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선박을 20년 그걸 허용해 준 게 이 세월호 참사인 양 원인이냐 이렇게 지적하는 건 이거는 맞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거는 나무를 보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과거 정부의 얘기를 저는 안 꺼내려고 그럽니다만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해운선사 조합 같은 경우에 보면요. 과거 노무현 정부 앞에 정부에서 전부 다가 청렴 우수 기관 그리고 항상 무슨 해양 정부 공직 우수 평가를 다 받았어요. 그것도 전부 다 A+로요. 자 그러면 그때의 소위 해운선사 조합과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의 해운선사 조합이 그때는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었고 지금은 그러면 어느 날 땅 밑에 저기 진흙탕에 박혔냐 그게 아니라는 근데 겁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이 그래서 같은 얘기 같은데 같은 얘기 같은데 자꾸 이것은 뭐냐면 국가 개조에는 찬성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주의의 네. 무분별한 질주를 국가 개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얘기가 빠져있는 임갑수 선배님,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할게요. 네. 시장주의가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에서 좀 강화되려고 했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과거에 진보 정권이라는 노무현 정권에서 얼마나 시장주의가 판을 쳤느냐. 전국을 골프공화국, 투기공화국으로 만들어서 200조 돈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특구, 곳곳에 특구만 해도 한 7개, 8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전국토의 투기 자금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그 돈이 도시로 몰려와서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격차를 영원히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민영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영리법원을 허용하기 직전까지 갔었죠. 그래서 진보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진보 보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슈퍼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자본이 정권을 포위하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느 정권에도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 국가가 위험을 자초하고 부패를 자초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는 그런 방향성의 문제로 지적을 해야지 박근혜 정부의 문제만으로 지적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는 그런 것이 없었냐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없어요. 주종일관 소장한테 동의합니다. 네. 저안 잘했어요. 예, 양 교수님. 네. 사실 뭐 과거의 잘못으로 돌리면요. 현재 해결될 문제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생긴 문제는 바로 현재 해결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지금 국가개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국가라 하면 정부하고 국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뭐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도 국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개조하면은 대통령 스스로도 개조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지 않고 주변이 문제고 과거가 문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러면 스스로는 깨끗한데
다른 사람들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개조 자체가 되겠는가? 사람들은 다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은 복지부동만 하다가 몇 년 보내면 되는 거고요. 개조가 지금 뭐 우리가 옛날에 사정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정 전국 그래서 다 복지부동 하다가 몇 년 지나면 그게 몇 년도 아니죠. 한 1년만 잘 피하면은 이게 되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한번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스스로를 고쳐야 되겠다. 나부터 네. 고치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좀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대통령의 지금 리더십 스타일이 말이죠. 이 만기칠남이에요. 저는 최근에 보고 유병헌 일가를 대통령께서 뉴스 보고 하는 겁니다만 2번씩이나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 정도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꼭 잡겠다 이런 의지로 가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놓으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면요. 만약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작동을 안 해요. 말하자면 시스템이 붕괴된다 이런 얘기죠. 이번 세월호 참사가 저는 바로 시스템의 붕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적폐도 있지만 중요한 건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고 리더십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저는 바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월호 대책 얘기하라고 그래서 1시간 남짓한 국무회의를 3시간 걸려서 했다. 야, 특보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돌아갔어요. 대학에서 교무위원회 하면요. 1시간 반 갖고 부족해요. 네. 그냥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해도 이 토론할 것이 많은데 네. 하물며 국가의 일을 논하는데 이렇게 소통이 없어서야 네.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토론하는 여기 쾌도남마처럼 좀 정부가 토론한다면 그렇죠.